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며 전 세계에 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값은 연초 대비 13% 이상 올랐는데요. 요즘은 금만이 아니죠. 구리와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원자재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물가 상승이 꺾이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의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 동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원자재 값, 저희가 얼마 전에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금값도 뛰고 은도 뛰고 구리도 뛰고 모든 원자재가 뛴다. 원자재 해외 투자 연구소장도 맡고 계시죠. 우리 이석진 소장님.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올 들어서 네. 얼마나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금은동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걸 보면은 마치 올림픽 보는 것 같아요. 예, 올림픽에 이제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금이고 지난 한 해 동안은요? 예, 1년 네. 동안 기준이죠. 1년간. 1년 기준으로 금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한 예. 15.8% 정도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은이 1년간 9.1% 정도 올랐고 네. 구리가 한 4.9% 정도 올랐네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그렇죠. 할 때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한 거의 10% 내외 정도씩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속도가 가파르게 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물가에 대한 기대가 네.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실 이제 미국 연준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올해 이제 들어서는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높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물가가 안정될 그렇죠. 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부터 해서 이게 물가가 잡을 수 없겠는데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도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 나왔거든요. 예. 이게 지지난달에 3.1% 나왔던 게 지금 3.5% 오르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그만큼 이게 물가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좀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건데 예. 이런 물가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자재, 특히나 이런 귀금속 쪽으로의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계속 안정되기 어렵다. 네. 그런 전망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이렇게 해서 오르는데 올해 최근 한 달만 보니까 은이 많이 올랐네요. 조금 뭐 비슷한 속도로 오르는 겁니까?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상승률에서? 예, 은은 지금 올해 초에 한 18% 정도, 1월 초 대비 18% 정도 가까이 올라서 사실 이제 상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 대비해서도 뭐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은 역시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안전자산의 어떤 기능도 있지만 산업금속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은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4월 달만 봤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 전쟁의 그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제조업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은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 금속의 역할도 하니까 은에 대한 수요도 지속되면서 은의 가격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은은 금과 같이 어떤 약간 비금수적인 요소도 있지만 산업용으로 좀 많이 쓰는 거니까 이 어느 정도 경기에 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리가 특히 그런 거죠. 은과 비교하면 산업용 수요가 대부분인 거죠, 구리는. 그렇죠. 구리는 이제 우리가 닥터 카퍼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네.
글로벌 경기 동행성 원자재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원자재라고 할 수 있고 예. 글로벌 경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도 불리는 게 구리 그리고 또 이제 알루미늄 같은 산업금속이죠. 그러니까 경기 동행성 금속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판단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구리 가격을 보면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닥터 쿠퍼, 카퍼 네, 그걸 네. 보면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다. 네. 금은 전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고 귀금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장하고 싶어하는 건데 작년에 금이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작년에 한 해? 지금 한 해 동안만 봤을 때는 뭐 제일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주요 원자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금이 지금 여전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상승 속도를 보면 지금 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금은? 네, 맞습니다. 연초 대비 13% 중반대, 그러니까 1월 초 대비 그러니까 지금 4월 10일이죠. 예. 한 13.4% 정도 상승을 했고, 은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한 중반대, 예. 구리는 9.4% 정도로 이제 블룸버그 자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승을 해서 은이 뭐 생각보다는 또 많이 올랐고, 예. 금 역시 뭐 탄탄하고 높은 수익률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상승 속도만 보면 정말 놀라운 건데 너도나도 지금 금을 사고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소장으로서 네. 가장 전문가가 이제 나오셨는데 네네. 지금이라도 조금 사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재를 사야 되는 거냐, 금을 사야 되는 거냐, 이건 이제 두 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을 살 거냐? 원자재를 살 거냐? 그럼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면 그때 당시 원자재라고 하면 이제 금도 있지만 네. 원유 같은 것도 있고, 원유. 예, 구리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원자재 할 때 원유도 사고 천연가스 산다는 생각을 하려면 이제 사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 네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다양하게 있죠. 나눠서 일단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금을 사느냐, 그렇죠. 다른 원자재를 사느냐. 네, 먼저 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금이 과연 지금 비싼 거냐? 지금 비싼 이게 거냐?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뭐 13% 오르고 지난 연간으로는 뭐 16% 이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오른 건 오른 건데.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다른 자산은 안 올랐느냐? 다른 자산. 뭐 그러니까 예를 상대적으로 보면은 주식이나 다른 이런 자산들도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물가도 올랐고요. 물가도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금이 다른 자산보다 많이 올랐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 주식하고 금하고 누가 더 비싼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요. 주식과 금이 상대적으로 어떤 게 비싸냐? 그렇죠. 그런 한번 볼까요? 예. 네. 그래서 S&P 500 주가 지수 나누기 금값. 이건 그러니까 지금 금값 대비해서 S&P 500 주가가 몇 배 정도에 거래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금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보다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보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배 정도가 평균치인데 한 배. 예, 그러니까 그 S&P 500 주가 나누기 금값이 금값이 1이 보통 평균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2.5란 말이에요. 2.5.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금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S&P 500에 비하면 들어올랐다. 덜 올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저 그래프가 보여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바로 금이 오르긴 올랐지만 비싸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은 더 올랐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은 더 올랐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금이 이거 너무 비싼데? 예. 이제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네. 상승률이 높지 않다 보면은 이거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뭐 그 반차 있을 때 이게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랑 이게 벌써 반이 찼다라는 거랑 예. 이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와 비교할 때 금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이냐
아니다는 게 우리 이석진 소장님의 주장인데 그러면 원자재 중에서 아까 금도 있고 네. 아까 뭐 원유도 있고 뭐 네네. 구리도 있을 수 있다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원자재 시장을 뭐 산다면 선택을 만약에 그런 것 중에서 다 살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선택을 한다면 그렇죠. 금입니까? 저는 금도 당연히 장기 투자 용도로는 네.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예.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 본다면은 예. 인플레이션 파이터, 소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제일 많이 오르는 원자재는 뭐냐?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렇죠. 원자재? 그렇죠. 뭡니까? 그게? 국제 유가예요. 원유다. 그렇죠. 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그 물가 상승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물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필수품들이 가장 인플레이션 파이터 성격이 높은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원유가 그렇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오히려 투자 유망한 종목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절대로 수요를 포기할 수 없는 원자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할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영석 연구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유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살만하냐? 그리고 산다면 어떤 원자재를 금이나 또 다른 어떤 원자재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소장님, 뭐 교수님의 통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예. 네, 다만 저는 이제 금, 또 은, 동, 구리 이 세 가지의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순서를 매겨본다면 은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만약에 꼽아본다면 은, 구리, 그 다음으로 금. 네, 왜 그래요? 순서. 일단 금의 경우에는 뭐 말씀해주신 뭐 S&P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 금이.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4월 달만 보더라도 4월 1일 대비 4% 가량 좀 급등한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조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금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네, 금은.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리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완만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수요 측면이 높아지고 뭐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우리도 되지만 계속 오를 것이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뭐 추후에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국 경기, 중국이 제조업에서 세계 글로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중국 제조업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엔 좀 이르지 않은가. 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이른다 아직은. 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구리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조금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되고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은의 경우에는 금보다는 상승이 그 연초 대비 좀 덜했다는 그 4월에 그 기대보다는 좀 덜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산업용 금속이자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이슈, 그러니까 친환경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은도 많이 수요를 하거든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은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은 구리 셋 중에서라면 우리 이영석 연구원님 그래도 은 쪽에 조금 우선 순위를 두겠다 그런 거죠? 네, 주목하지 않는 자산 중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자산. 은이 생각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소장님, 그럼 원유를 좀 꼽으셨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원자재로 네네. 혹시 원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유에 대해서? 벌써 많은 일반인 분들이 원유 투자 많이 하고 계세요. 벌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네. 원유 거래를 했다면은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 그 원유 ETF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원유 ETF. 예, 원유 ETF나 ETN이라는 이런 투자 수단이 있죠. 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런 원유를 직접 추종하는 대신에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원유 생산하는 기업들을 그렇죠. 정유사보다는 이제 원유 생산 원유 기업. 생산하는 기업. 그렇죠. 그 원유 생산 기업만 또 모아놓은 또 ETF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사실 뭐 인터넷 좀만 뒤져 보시면은 네. 원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긴 뭐 투자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찾아보면 예, 되는 예. 거죠. 근데 결국 원유는 이제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아, 장기 투자는 아니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좀 대두되는 이런 시기에 어. 좀 단기적으로 좀 뭐 길어봤자 한 뭐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유는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고 가계에서도 필수 에너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수요를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죠. 원유는 지금 우리 이석준 소장님 보시기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나 조금은 좀 더 가는 짧게 정도 보는 게 할 낫다고 보는 때는 거죠. 당장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괜찮은 거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혹시 또 금을 꼽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장기적 그러면? 그건 뭐 제 그 지식 안에서는 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어. 원재재 중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저는 거의 유일하게 금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장기 투자할 수 금밖에 네, 없다. 예, 왜 그러세요? 결국 그 공급이 예.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자재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원자재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소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거는 희소성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불이던 네. 뭐 알루미늄이던 아니면은 뭐 농산물이던 이런 것들은 생산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생산해낼 수 있어요. 아, 생산을 늘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희소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은도 거기에 봤을 때는 희소성이 있긴 합니다만 금에 비해서는 희소성이 훨씬 낮은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 꼽을 때는 금 외에는 별로 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로서는 네. 단연 금인데 이제 귀금속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얘기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봐야 될 텐데 아까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다. 금은 뭐 생산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유가 오르는 것, 또 구리가 오르는 것, 이거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금 공급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겁니까? 구리나 원유나 어떻습니까? 예, 구리 원유의 경우에도 현재 공급측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원유는 아시다시피 뭐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오페크의 감산. 그리고 주요국의 감산도 있고요. 예, 구리 역시 이제 생산자의 어떤 공급 감소 이슈가 현재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구리랑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원유가 이제 상승하는데 이제 일조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지금 물가 상승하고 긴밀하게 좀 연동이 돼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원래는 뭐 6월 정도면 시작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지금 물가 수준 보니까 뭐 굉장히 지금 늦어지는 것 같다는 전망이 네네. 좀 많아요. 네. 그런데도 금값이 왜 계속 오르느냐? 그건 조금 미스테리 아닐까? 예, 좀 요새는 금의 움직임 자체가 네.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시장이 불안해지고 뭔가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질 때 이럴 때 금 투자가 흥행하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예.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원인이 있긴 합니다만 금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예.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하반기에 완만하게 가격이 상승할 때는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예. 금 투자들은 거기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네. 라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 투자 좋아진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부터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예. 오히려 금리를 앞으로 못 내릴 거다라는 판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늦어지거나 뭐 그렇죠. 못 내릴 수도 있다까지 그렇죠. 근데 나오니까. 그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 이건 결국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질서 있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딱딱딱딱 가이드를 주면서 질서 있게 뭔가 컨트롤이 됐었는데 예. 이제는 컨트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사실 금의 호재는 없죠. 네. 자, 그런 면에서 또 이 아까 중앙은행 말씀하셨는데 요즘 중앙은행들 뭐 이게 금 외환 보유액으로 금을 계속 사들인다면서요. 특히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그렇다는데 어느 정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뭐 중국, 네. 튀르키예, 인도 네. 의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금 금 보유량이 금 매수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2년 동안 이제 1,000톤 이상 이제 중앙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1,000톤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동안 이제 300톤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특히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늘린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를 사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네. 주요국이 뭐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길어지겠지만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높고 실물 경기에 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단행할 텐데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금 보유에 대한 꾸준한 매입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네. 수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로 저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네요. 네. 다른 나라보다 조금 금을 선호하지 않는 혹시 않는다고 해야 되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보유해야 되는 텐데 저거밖에 안 되네요. 저거에는 약간 그 제 기억이 있는데 네. 한 2015년 경쯤이었나요? 한 2013, 14년쯤을 네. 기억하는데 네.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도 제가 그 자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금 예. 사야 되느냐. 금 더 늘려야 되느냐? 예, 예. 그때도 한국은행이 금을 살 때였는데 네. 그때 금을 한 온수당 한 1,500달러, 1,600달러쯤에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 온수당 지금 2,300달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만 보면 이제 성공한 투자가 된 셈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뒤에 이제 금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네, 1,500, 600달러에서 1,00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아마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서 좀 질책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좀 금 사는데 좀 꺼렸던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가 잘 꾸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야 될 지금 뭐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네. 뭐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시아권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 외환 보유로 금을 계속 늘리고 계속 사들이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별로 그렇게 늘리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떤 다른 요인이 있나 그걸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통화정책 차원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뭐 교수님이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국가이다 보니까 예.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개입을 해야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금보다는 외환시장 개입에 좀 유용한 달러 보유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 시장을 위해서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좀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금을 좀 덜 사는 측면이 있겠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보니까 금 한 돈에 지금 살려면 40만 원 훌쩍 넘었어요. 네네. 부가세랑 포함하면. 네. 그런데 금은방에 가면 네.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팔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네. 금반지, 금팔찌. 그런 분들의 판단이 좀 오를까요? 이제 아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 네. 근데 이게 뭐 아까도 계속 반복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하다. 이 네. 정도 올랐으면 나는 만족한다. 네. 라면은 저는 파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 수익을 달성한 거니까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 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보험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예. 향후에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네. 이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면은 굳이 금을 이렇게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금속을 서둘러 팔 시점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그거는 거네요. 뭐 이제 각자 판단에 네. 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오래전에 사서 가격이 좀 올랐더라도 네. 뭔가 이제 인플레 상황이 계속된다면 보유할 가치가 있다. 이 귀금속이나 금속이나 원자재가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원자재가 아까 이제 세계 경기 동향
근데 중국 경기는 조금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중국도 있지만 이제 미국 경기는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수요가 원자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글로벌 제조업이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제조업이 중요하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ISM, 뭐 PMI,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기 여건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확장 국면에 있다. 원래 금리 인상 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지표로 봤었을 때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좋다. 확장 국면에 있다. 예. 중국도 사실은 이제 PMI 지수가 이제 S&P PMI랑 그다음에 차이신 PMI 모두 나타내는 게 중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라고 불리는 세계 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이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원자재 수요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예상보다 또 견조한 그런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원유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이 해당 원자재 가격 역시 이제 탄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도 조금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고 미국 경기는 워낙 강한 상태니까 이런 수요가 늘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이제 국제 원유 가격 뭐 유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브렌트유가 지금 $90를 넘어섰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원유 가격 전망을 국제 기관들이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전망치는 뭐 사실 요새 뭐 선거 끝나긴 했지만 선거 평론하고 비슷하죠. 계속 어떤 이슈가 생기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말 바꾸기는 되게 다반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유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 국제 유가를 결정짓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원유 증산의 계획도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수급 측면에서는 타이트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전망치는 당연히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치로 본다면은 유가 $100예요. $100를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유가가 $100를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사실 올해 미국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00 넘어서면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4%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시차를 두고서 전 세계적인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 이건 완전히 경기 가열로 가는 어떻게 보면 자살골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 숫자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럴당 $100를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우리 이영석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뭐 전망치들이 좀 어떻게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연내 뭐 $100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컨센서스가 좀 있습니까? 네, 연내 뭐 $100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 역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주요 전망 기관 중에 하나인 EIA 미국의 EIA는 연간 평균이 지금 $87에서 최근 $89로 높였습니다.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 주요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분기는 지금 한 $83 정도 되는데 $83. 네. 근데 지금 평균을 보니 2분기, 3분기, 4분기가 평균적으로 한 $84 정도. 그래서 1분기에서 소폭 상승하고 좀 보합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투자 은행들의 어떤 보수적인 전망이죠. 사실 보수적인 어떤 전망의 평균치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 뭐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 뭐 공급 측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어서 수요 측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그 주요 기관들이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유가 전망에 조금 반영이 지금 돼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석진 소장님 해외투자연구소, 원자재 해외투자 전문을 하는데 이런 때 개인들이 좀 뭐 해외 투자한다고 할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랄까 어떻게 아니면 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어떤 뭐 많이 봐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데요. 예. 일단 물가하고 성장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뭐 전망들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에 성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성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뭐랄까요? 이런 물가와 성장을 물가와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잘 중시해 보면 예, 원자재 가격의 좀 그림이 네네. 보일 수 있다. 이런 원자재뿐만 얘기네요. 아니라 해외 투자 전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으로는 금가 원자재 가격 상승 동향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